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달러굿즈 컴백하점 8번째 이야기예요. 벌써 8번째라니. 제가 목표가 10번째 되기 전까지 끝내는 건데 과연 가능할지 속도를 올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시작할게요. 달러굿즈가 걸음을 멈춰섰다. 찝찝한 거목 먹구르를 지나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오두막이 나타났다. 오두막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집 한 채가 자잘한 은색 장식들 덕분에 눈보다 더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왜 이런 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보다 더 하얗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 언제 봐도 멋진 집이야. 여기서 살며 외출하기 불편하겠어요. 겨울 한철 말고는 거의 집에만 있는 친구라서 괜찮을 거야. 베니는 질척이는 눈 때문에 양말이 젖는 것을 느끼며 오만상을 지었다. 오두막 문에 다다랐을 때 달러굿즈보다 2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문을 힘차게 열고 튀어나왔다. 달러굿즈. 그는 기운 넘치게 인사를 건네고 달러굿즈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짧은 머리카락도 눈썹도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다. 니콜라스, 잘 지냈나? 달러굿즈도 반갑게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도 1등으로 왔군. 이 제작자 놈들 손님이 지각하는 건 싫어하면서 지들은 쯧쯧. 니콜라스로 불리는 노인이 못마땅한 듯이 혀를 끌끌 찼다. 이쪽은 새로운 직원인가? 의도 대신 왔나 보구만. 그렇다네. 인사하게 베니. 이쪽은 집주인인 니콜라스. 안녕하세요. 베니라고 해요. 올 초부터 쿤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네. 나는 니콜라스. 나에 대해서는 물론 알겠지. 베니는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제작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공문을 봤을 때도 옆에서 사무일을 보는 관계자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다. 베니는 그와 어색하게 눈을 마주치고 전혀 모릅니다라는 표정을 들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쪽으로 들어오게나. 어서. 자네 양말걸에 보니 발에 동상이라도 걸리겠구먼. 베니는 눈치를 보다가 축축한 양말을 벗어들고 신발을 어정쩡하게 구겨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여기서 기다릴게. 먹을 것을 좀 내올 테니. 오늘 등갈비가 아주 잘 구워졌어. 새로 제고급 오븐을 하나 장만했거든. 잘 어울리는 술도 잔뜩 있지. 니콜라스가 두 사람을 곧장 거실 겸 부엌으로 안내했다. 기다란 다인용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뒤에 아치형 창문으로 보이는 새하얀 바깥 풍경과 테이블 위에 단연초 식물에 둘러놓은 꼬마 전구. 부엌이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의 소나무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렸다. 베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이곳에 오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참고할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이라도 찍어가고 싶었다. 달러그트님, 저분은 어떤 꿈을 만드세요? 사실 전 니콜라스라는 제작자 이름은 처음 듣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니콜라스라는 이름은 낯설 테지. 여길 보니 어떤 꿈을 만드는 것 같니? 동화 같은 꿈을 만드실 것 같아요. 만년설산에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번쩍이는 장식이 가득한 오두막이라, 그리고 뭐든 풍요롭고 먹을 것도 가득한 게, 아, 여긴 꼭 크리스마스 같네요. 눈치가 빠르구나. 네. 니콜라스는 크리스마스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 달러그트는 더 이상의 힌트도 줄 수 없다는 듯 베니를 빤히 쳐다봤다. 베니는 아주 쉽게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혹시 저분이 산타클로스인가요? 그래, 산타클로스란다.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은 니콜라스지. 산타클로스는 야스뉴즈의 오트라, 킥슬럼버, 와와 슬림랜드, 도제, 아가넵 코쿠, 이 5명의 전설을 꿈 제작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겨울 한철만 바짝 일하는 생활을 고집하느라 크리스마스 때 외에는 꿈을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제작자였다. 크리스마스 한 시즌만 일하고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다. 니콜라스는 명예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
니콜라스야말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경할 만한 인생인 게 분명했다. 부엌에서 한창 달그락거리던 니콜라스가 식전빵이 담긴 커다란 바구니와 과일 샐러드 접시를 양손에 들고 나타났다. 베니와 달러그트는 니콜라스를 도와 테이블을 세팅했다. 가까이서 보니 니콜라스는 머리카락만 하얀 게 아니라 짧은 턱수염도 새하얀색이었다. 세팅을 거의 다 끝낼 무렵 드디어 전기총회에 참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니와 달러그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대몽을 만드는 아가넴 코코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들어온 의외의 인물은 바로 막심이었다. 아가넴 코코는 오늘 수행원 대신 막심을 선택한 것 같았다. 그들 역시 녹아내린 눈이 질척하게 들러붙은 신발을 신고 바닥에 물기를 절박거리며 들어왔다. 거대한 막심과 조그만 아가네 코코의 겉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이 풍기는 아우라는 비슷한 질감이었다. 베테랑 제작자들은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걸까? 베니는 달러그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아우라를 느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새삼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설레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조금은 대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녀는 오늘 같은 날 기분을 좀 더 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베니는 평소보다 들뜬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웨더 대신 다른 직원이 왔군. 저번에 예지몽을 전해주러 갔을 때 본 것 같은 귀여운 아가씨네. 놀랍게도 아가네 코코는 베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베니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막심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베니에게 인사했다. 베니는 순간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우는 줄 알고 당황했다. 막심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아, 눈이 싫어서 그래요. 몰라스 아저씨 집주인은 너무하네요. 베니씨, 그때 다녀가신 이후로 작업실의 안마 커튼을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꿔 달았어요. 그때 너무 어둡다고 하셔서. 네, 회색이요. 네, 검은색보다 햇빛 투과율이 3%나 높대요. 아, 베니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막심을 가만히 올려다봤다. 그는 칭찬을 기다리는 덩치 큰 아이처럼 수줍은 표정을 지었는데 눈이 부셔서 눈살을 잔뜩 찌푸리는 바람에 악몽 같은 표정이 되었다. 어이, 선글라스부터 껴. 니콜라스가 막심을 툭 쳤다. 이제 음치만큼 좀 그만 만들고 밝게 살아. 거참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심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니콜라스에게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건네받았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이불, 이런 따뜻한 음식들, 안전한 집,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전 사람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싶어요. 막심이 커다란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전혀 안 그렇게 생겨서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니까. 그런 건 전부 자네 생각이고 내가 알기론 그런 것보다 무서운 것들이 이미 많던데. 질투심, 열등감,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쫓아오는 맹수보다 무서운 거라고. 그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네요. 막심이 관심을 보였다. 자자, 다들 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앉읍시다. 달러그트가 끼어들어 중재했다. 아가네 코코는 니콜라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당연히 그녀의 옆에 앉을 줄 알았던 막심은 잠깐 고민하더니 베니 옆에 앉았다. 베니는 이 많은 자리를 두고 자신의 옆에 앉았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뻔했다. 하지만 막심은 선글라스를 끼고 말없이 앉아있었으므로 무슨 생각인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니콜라스가 준비한 음식들은 최소한의 양념만 가지고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어찌나 좋은지 맛이 훌륭했다. 아가네 코코는 과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두 그릇째 먹고 있었다. 훌륭해. 역시 신선한 과일만 한 게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도착하면 식사를 시작하려던 베니는 식탁에 가꾸운 등갈비구이가 등장한 직후부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벅해로워졌다. 우리 먼저 먹도록 하지. 식으면 맛이 없거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줄 음식은 오븐에서 굽고 있으니 걱정들 말고 드시게.
오는 멋진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함께 들어왔다. 와와 슬립랜드와 야스누즈 오트라를 한꺼번에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베니가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달러그트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외도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분과 오셨군요. 와와 슬립랜드가 달러그트에게 인사하는 동안 동시에 베니에게도 눈 인사를 했다. 아, 저 진짜 팬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아, 어릴 때라는 건 학창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데뷔하신 지 10년도 안 되셨으니까요. 베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턱 막혀서 횡설수설했다. 오랜만이에요, 슬립랜드. 건강해 보이네요. 오트라도 오늘 정말 멋지군요. 달러그트는 일상적인 듯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달러그트님 그거 아세요? 저는 저분들의 꿈을 꿔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베니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건너편에는 와와 슬립랜드, 야스누즈 오트라, 아가네 꾸꾸가 나란히 앉아서 등갈비구이를 맛보고 있었다. 베니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때문에 옆에 앉은 막심이 등갈비구이의 부드러운 살코기 부분을 은근슬쩍 베니 쪽으로 돌려놓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베니, 저들 중 어떤 제작자의 꿈을 가장 꿔보고 싶니? 달러그트가 가볍게 물었다. 저는 아무래도 슬립랜드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와와 슬립랜드, 훌륭한 선택이구나.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꿈을 만들지. 나도 꿔봤지만 정말 훌륭하단다. 깨고 싶지 않았지. 중세시대의 비오는 성곽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지. 하늘이 머리 바로 위에서 반짝이고 손을 뻗으면 별과 달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단다. 달러그트가 황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 꿈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말해 뭐하겠니. 하지만 슬립랜드의 꿈보다 비싼 건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이지. 달러그트는 어깨짓으로 레드와인을 마시고 있는 오트라를 가리켰다. 그녀는 아가네 코코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야스누즈 오트라님의 꿈이 귀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꿈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꿈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특별히 비싼 꿈이 따로 있나요? 긴 꿈일수록 더 비싸지. 얼마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살아볼 수 있을 만큼. 베니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꿈에선 뭐든지 가능하지. 이 일을 하면서도 모르겠니? 달러그트가 부드럽게 웃었다. 야스누즈 오트라는 테이블 가운데 있는 우주통을 집으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달러그트에게 말을 걸었다. 달러그트, 그렇지 않아도 가게에 한번 찾아갈까 했었어요. 오트라, 무슨 일로? 용건이 있다면 사람을 보낼게요. 당신은 1년 내내 아주 바쁘니까. 아니에요. 바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아시잖아요. 요즘엔 1년에 몇 개 안 만들어요. 자꾸 긴 꿈들만 만들다 보니. 그래서 말인데 저는 언제 당신의 가게와 계약하게 해주실 거죠? 글쎄요. 단가가 안 맞아서요. 조금 부담스럽달까. 오트라 씨는 늘 성금을 원하니까요. 달러그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연하죠. 저런 예쁜 코트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랬다간 이미 다 팔리고 없을걸요. 오트라는 옷걸이에 걸어놓은 롱코트를 견딜지라고는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크리스탈 브로치를 손으로 한번 쓱 쓸어내렸다. 그럼 다음번에라도 짧은 길이의 신제품을 달러그트의 가게에서 출시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정도라면 괜찮겠죠? 저야 고맙죠. 오트라는 달러그트와 베니에게 눈을 찡긋하고는 자신의 접시에 우츠를 왕창
거리에 걸고 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반주, 여기 난로 쪽으로 좀 더 당겨 앉기. 감기에 걸리겠어. 달러그트가 그를 살뜰히 생겼다. 베니는 좀처럼 만날 일 없는 제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그들을 관찰하느라 눈이 바빴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반주와 마주치자 베니는 어색함에 웃어넘기려고 했으나 의외로 반주가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달러그트님가 오셨나 보군요. 가게에서도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저는 돌보는 동물들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산을 떠나지 않거든요. 제 인사를 하죠. 제 이름은 애니모라 반주. 저는 동물들이 꾸는 꿈을 만들어요. 꿈백화점의 4층에 납품하고 있어요. 스피도 씨에게 늘 신세를 지고 있죠. 베니는 정중한 그의 말투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러그트님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벤이라고 합니다. 제작자님 덕분에 귀여운 손님들이 가게에 많이 와요.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만큼 극적이거나 섬세하지 못해서 취급하는 가게가 드물었다. 하지만 달러그트는 반주의 꿈을 매번 대량으로 들어오곤 했다. 베니는 달러그트가 애니모라 반주의 댐댐이를 높이 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주는 개들과 꼭 말이 통하기라도 하는 듯 연신 개들이 그르렁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감사히 먹겠다는 표시로 니콜라스를 향해 고개를 꾸벅하더니 조용히 살코기에 양념이 안 된 부분을 잘라 개들에게 먼저 주었다. 그러고는 나이프를 헝겊대기 같은 낡은 윗도리에 쓱쓱 닦았다. 니콜라스는 그런 반주의 모습을 보고 혀를 쯧쯧 찼다. 아무리 돈을 밝히면 안 된다지만 말이야.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옷도 좀 사입어야지. 늘 그렇게 현옷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쪼들레서야 어디 좋은 꿈을 만들 수 있겠어. 꿈은 현실에 없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꿈과 환상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 말이지. 그렇게 쪼들리면서 사는데 환상적인 꿈을 만들 수 있겠냐는 말이야. 니콜라스가 못마땅한 듯 궁시렁거렸다.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건 산에 다 있고 얘네랑 있으면 심심할 틈도 없거든요. 돈 쓸 일이라곤 통 없죠.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반주는 정말로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다른 꿈 제작자들은 퀴티가 줄줄 나는데 애니모라 반주는 그에 비해 행색이 초라하긴 했다. 그 후로도 한바탕 이어진 그들의 잡담 행렬은 유리창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에 멈추었다. 뭔가 반짝거리는 것들의 무더기가 유리창에 일제히 몸통 박치기를 해대고 있었다. 녀석들이 왔군. 니콜라스가 부엌에 난 창문을 밀어서 열자 은빛 날개를 바닥이며 작은 형체들이 날아들어왔다. 래프라운 요정들이었다. 10명 남짓한 요정의 무리는 의자에 앉는 대신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빵 바구니 주변에 날개를 접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니콜라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잘게 잘라줄 순 없나요? 래프라운 요정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뚱뚱한 요정 하나가 유리알처럼 쨍그랑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빵 조각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건방지긴.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라고 했지. 일할 땐 일하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말고는 일도 안 하잖아, 니콜라스. 아가네 코코가 호호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까지 어린애들 취향을 전부 알아내서 꿈을 만들어 놓으려면 1년 내내 바삐 움직여야 한다고. 애들 취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아? 산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노는 줄로만 알지. 니콜라스가 발끈했다. 자, 니콜라스, 일단 다 모인 것 같으니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달러그트가 재촉했다. 아직 킥슬럼버가 오지 않았잖아. 길이 험해서 그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나? 킥슬럼버는 오늘 못 올 거예요. 우아하게 빵에 허니버터를 바르던 와와슬림랜드가 말했다. 꿈 제작대에 쓸 자료 때문에 감리크 절벽에 탑승을 하러 갔거든요. 감리크 절벽까지 갔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먼. 니콜라스가 아쉬워했다. 와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야스누 조트라가 별뜻 없이 물었다. 뭐, 그야 킥슬럼버의 팬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절벽에 있는 그를 찍은 사진이 SNS에 있더라고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와와 슬림랜드가 얼버무렸다. 그나저나 도자님은 올해
녹음실에 놓았으니까요. 랩브라운 요정의 우두머리가 치즈 조각으로 우말거리며 말했다. 요정들은 치즈 조각 하나에 5명이 달라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 여기 있는 다른 유명한 굼스학자님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아요. 굼 백화점의 1층에 있는 상품들은 금방금방 팔리잖아요. 우리같이 만만한 제작자들만 불쌍하죠. 분홍색 퍼프 블라우스를 입은 요정이 볼멘 소리를 냈다. 모르는 소리, 내 태몽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달러그트, 그때 자네에게 맡겼던 태몽이 결국 어떻게 됐었는지요. 꼬맹이들에게 말해줘. 아가네 코코가 반박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2주가 지나도록 태몽을 찾아가지 않았지. 달러그트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서 부부의 친한 친구나 양쪽 부모님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그들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아내 쪽 가장 친한 친구의 친동생에게 태몽을 줬었지. 친구 동생은 미혼에다가 부부를 본 적도 없는데 태몽을 꿔서 적잖이 당황했을 걸세. 나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달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코코님은 부자잖아요. 우리 같은 영세한 제작자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우두머리 요정이 금시계를 차고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러게 홍보를 잘했어야지. 니콜라스가 말했다. 우리 산타클로스 딜은 일찍 안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올 거라고 옛날 옛적부터 소문을 내놨다고. 마케팅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에 건박 죽는다고. 자고 있으면 몰래 선물을 놔두고 간다는 이야기는 참 어느 조상님이 지어내셨는지 아주 탁월하단 말이지.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거짓말에 웃는 바람에 애꿎은 부모들만 머리맡에 선물 놔두느라 바쁘지. 그리고 쓸데없이 양말 얘기는 왜 지어낸 거야. 다들 냄새나는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 아가는 코코가 니콜라스에게 면박을 줬다. 아무래도 그녀는 어린아이들과 부모에 관한 얘기에는 민감한 듯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어디 있어. 자면 선물 주는 게 맞긴 하잖아. 선물이 변신 자동차가 아니라 좋은 꿈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양말은 동틸루카들한테 수면 양말을 받아본 사람들이나 알 거야. 이게 발목이 길쭉해서 뭘 담아놓고 손잡이로 들기에도 좋거든. 쭉쭉 잘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야. 니콜라스는 이야기가 구질구질하게 흘러가자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무튼 본론부터 말하자면 난 판매업자들 측에서 노소 요청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네. 갑자기 화살이 달러그트에게로 향했다. 베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러그트를 봤다. 니콜라스, 판매업자라고 나 하나뿐인 자리에서 갑자기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네만. 그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줬다. 요금 부담에 대해서 논의하려거든 거리의 모든 판매업자들을 불러놓고 밤샘 토론을 벌여야 할 걸세. 그보다 이 자리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나. 달러그트가 솜씨 좋게 곤란한 이야기를 찾아냈다. 맞아요. 제작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판매업자들에게 노쇼요금을 부담하라는 건 일종의 횡포예요. 제작자와 판매자는 단순히 이익을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와, 슬림랜드가 달러그트를 옹호했다. 그렇다면 노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들. 나는 아무래도 한철 장사다 보니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네. 니콜라스가 궁금해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복잡한 개인 사정과 국가적 행사 따위에 연관되어 있죠. 랩브라운 요정 중 아주 똘똘해 보이는 요정이 대답했다. 베니는 그들의 목소리가 몸집에 비해 아주 크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은 앙증맞은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심란한 개인사가 있으면 그날은 동될 때까지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개인사 외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월드컵에 대해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는 제작자는 이 자리에 없다고 믿고 싶군요. 요정이 거만하게 말했다. 자, 그럼 아시아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경기를 챙겨보느라 밤을 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럼 아시아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경기를 챙겨보느라 밤을 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문제는 이런 범국가적인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채널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랩브라운 요정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한 것 같았다. 그렇군. 거기 젊은 친구들도 뭔가 하는 게 있을
시간에는 한국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들은 다들 일제히 시험 기간에 돌입하거든요. 그럴 때면 학생 손님들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치기 직전 하루 이틀만 그렇거든요. 벼락치기 하는 건 어딜 가나 똑같나 봐요. 그것도 일리가 있군. 그렇다면 막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막심은 두박두박 얘기하고 있는 베니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니콜라스가 갑자기 지목하자 사례가 들려서 한참을 킥킥거렸다. 그는 겨우 진정하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깔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피해가 없어요. 다른 분들의 꿈은 손님들이 미리 예약해 놓는다지만 저는 손님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막심이 부끄러워했다. 달러그트님이 직접 팔아주시는 물량뿐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도쇼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히 식사만 했군. 니콜라스가 말하자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베니는 막심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애니모라, 당신은 어때요? 피해가 크지 않나요? 아가네 쿠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애니모라 반초는 자신은 잘 먹지도 않고 데려온 개들을 보살피거나 레프라운 요정들에게 식빵과 고기를 잘게 잘라주고 있었다. 베니는 혼잣말로 반초님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막심은 갑자기 빵이 담긴 바구니를 자기 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조각내기 시작했다. 저도 괜찮아요. 동물들이 워낙 많이 자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동물들한테 자는 걸 미룰 만큼 재밌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애니모라 반초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덜미가 검은 개는 반초의 발등에 얼굴을 기대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맞아요. 똘똘한 레프라운 요정이 갑자기 소리치는 바람에 베니는 깜짝 놀랐다. 반초씨의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자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잠들지 않는 거예요. 똘똘한 레프라운 요정이 접시 위를 빈 그릇을 날았다. 게임을 하느라 안 자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게 자는 사람들, 애인과 통화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모든 사람들, 모두들 당장 즐거운 일을 하느라 자는 걸 미루는 거잖아요. 요정은 반짝이는 날개를 접고 니콜라스의 어깨 위에 앉았다. 니콜라스는 귀찮은 기색을 하면서도 요정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야스누주 오트라가 요정의 말에 동의했다. 그 말이 맞아요. 당장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찾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들의 노션은 일시적이죠.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들은 자초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게요. 요정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자 기분 좋게 빵을 먹었다. 막심, 빵을 먹기 좋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부셔서 주면 어떡해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분홍색 퍼프 블라우스를 입은 요정이 빈잔을 주자 막심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어떻게 하면 딴짓 안 하고 제 시간에 잠들게 할 수 있을까? 니콜라스가 골똘히 생각했다. 달러그트가 가지고 있는 숙명 캔디로 어떻게 할 수 없나? 달러그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미 잠든 사람을 더 깊게 잠들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네. 아니면 도쇼에서 생긴 손해만큼 이익을 다른 데서 창출하는 건 어때요? 원한다면 우리의 노하우를 조금 나눠줄 수 있어요. 우두머리 요정은 무언가 뾰족한 수가 있는